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진짜 괜찮은 건가 하고 가슴 철렁하신 적 있으시죠?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따라왔다. 이제 한국 반도체는 끝났다. 같은 무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식 계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반도체 대장주들인데 혹시라도 무너지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오늘은 중국이 정말 어디까지 쫓아왔는지, 그리고 왜 아직은 한국이 넘사벽 챔피언인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는 건 맞지만 아직 우리에겐 그들이 넘지 못한 결정적인 벽이 있습니다. 자, 우선 메모리 반도체가 정확히 뭔지, 왜 이게 우리 한국 경제의 밥줄인지부터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갈게요.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정보를 계산하는 비메모리 시스템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바로 이 메모리의 절대 강자입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사진을 저장하고 앱을 여러 개 띄워도 버벅거리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술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의 창신 메모리C, XMTA나 양쯔 메모리, YMTC 같은 회사들이 정부의 엄청난 돈을 등에 업고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산 반도체, 에이, 줘도 안 써 했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중국은 구형 반도체 시장, 즉 우리가 흔히 쓰는 가전제품이나 저가형 기기에 들어가는 칩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저가 공세로 LCD 시장을 싹 쓸어갔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물량 공세를 시작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수율이라는 개념인데요. 웨이퍼 한 장에서 쓸 수 있는 정상 칩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중국은 초반에 수율이 엉망이었지만 정부가 적자를 다 메워주면서 무식하게 찍어내다 보니 기술력이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아니, 그럼 삼성전자가 위험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디램과 낸드 플래시라는 두 가지 주요 전장에서 아직 중국이 따라오지 못한 초격차 기술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따라온 건 어디까지나 범용 제품, 즉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쉬운 기술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공포를 먹고 자라다 보니 이런 뉴스 하나에도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출렁거리고 개미 투자자들은 불안해하죠. 특히 최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으면서 중국이 독자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과연 이 반도체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그 디테일한 싸움의 현장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이 절대 넘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통곡의 벽, 바로 이 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건 아주 얇은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데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는 0.1mm 펜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네덜란드 ASQML사가 만드는 이 최첨단 0.1mm 펜, 이 UV 장비를 수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쓰던 두꺼운 0.5mm 펜, DUV 장비로 억지로 얇게 그리려고 하니 불량품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한 번에 그릴 걸 서너 번 덧칠해서 그리니 시간도 돈도 몇 배로 깨지는 겁니다. 두 번째 벽은 요즘 AI 시대를 맞아 없어서 못 판다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기술입니다. 여기서 격차가 정말 큽니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큰손들이 왜 SK 하이닉스 HBM만 찾을까요?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포장 기술 때문입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HBM을 개발한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실제 양산 수율은 처참한 수준이라 시장의 명암도 못 내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중국은 동네 분식집 라면은 기가 막히게 빨리 많이 만들어내는데 호텔급 코스 요리는 아직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진짜 수익은 이제 라면이 아니라 바로 이 호텔 코스 요리 HBM, DDLO 최신 공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중국이 칩 생산량을 늘렸다 하는 뉴스만 보고 아이고 우리 삼성 망했네 하며 주식을 던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인 게 중국의 전략이 아주 교묘하고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치킨 게임을 다시 걸어오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적자가 나도 괜찮아, 돈은 국가가 다 대줄게, 무조건 많이만 찍어내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중국산 저가칩이 쏟아지면서 범용 디램 가격이 똥값이 되고 우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깎여나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고급 칩만 파는 게 아니라 구형 칩도 팔아서 현금을 버는데 이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를 중국이 야금야금 갉아먹는 형국이죠.
자, 그럼 원인 분석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반도체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숨통을 조이니 중국 입장에선 반도체 자립 못하면 우린 죽는다는 공포가 생긴 거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수백조 원짜리 펀드를 만들어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듯 쏟아붓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수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자제품에는 중국산 칩만 써라고 강제하면 그것만으로도 기본 물량은 소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력이 좀 떨어져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며 우리를 위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고 있을까요? 솔직히 아픈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중국이 자급자족을 시작하면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이 예전만 못한 건 팩트고 이건 무역수지 적자로 직결되고 있죠. 언론에서 매일 떠드는 샌드위치 위기론 앞에는 일본과 미국이 기술로 도망가고 뒤에는 중국이 가격으로 쫓아온다는 그 얘기. 지겹지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대한 반전 드라마가 하나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AI 슈퍼사이클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가 단순히 PC나 스마트폰 부품이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뇌를 움직이는 핵심 연료가 되었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에는 멍청한 저가 칩 수만 개보다 똑똑하고 빠른 초고성능 칩 HBM 몇 개를 훨씬 더 간절하게 원합니다. 중국이 열심히 우리는 싸요, 많이 드려요 라고 외쳐봤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결국 시장이 범용시장 레드오션과 프리미엄 시장 블루오션으로 완전히 쪼개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은 피 터지는 저가 시장에서 박리다매로 싸우라고 놔두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1등석 손님들만 모시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이사가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전략을 수정해서 돈 안 되는 구형 공정 라인을 줄이고 최첨단 공정으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이걸 주식용어로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데 매출 덩어리 자체는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이익률은 훨씬 좋아지는 구조로 가는 거죠. 게다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느슨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고장나도 부품을 못 구해서 공장이 멈출 판인데 중국이 무슨 수로 최첨단 3나노, 2나노 공정을 따라오겠습니까?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보다 기술 장벽이 높아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향후 전망과 실전 투자 조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내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극심한 양극화를 겪게 될 겁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양극화. 구형 DDR4 같은 제품은 중국발 물량 공세로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HBM이나 DDR5 같은 신형 제품은 없어서 못 파는 품귀 현상이 계속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누가 이 프리미엄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깐부를 맺으며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죠. 썩어도 준치라고. 압도적인 자금력과 생산 능력으로 언제 판을 뒤집을지 모르는 게 삼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를 갈고 준비하는 차세대 HBM이나 AI 가속기 칩들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순간 주가는 그야말로 폭발할 겁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확실한 1등보다 1등을 탈환하려는 2등의 드라마에 더 열광하는 법이거든요. 그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현재의 왕인 SK하이닉스와 왕좌를 노리는 삼성전자를 적절히 섞어 담는 양수겸장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반도체 전쟁은 곧 땅 따먹기 전쟁과도 연결됩니다. 정부가 용인과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거 다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만약 중국이 진짜 우리를 다 따라잡아서 한국 반도체가 망할 것 같다면 기업들이 미쳤다고 거기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을까요? 절대 아니죠. 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공장을 짓는 겁니다. 실제로 용인, 평택, 화성 같은 지역 가보세요.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포 뉴스에 떨지 마시고 현장의 활기찬 크레인을 보세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팩트이자 우리 경제의 심장 박동입니다. 환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건 수출 기업인 반도체 회사들에겐 사실 보너스입니다. 달러로 돈을 버니까 나중에 원화로 바꿀 때 앉아서 돈을 더 버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걸 환차익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여행 갈 땐 비싸서 눈물 나지만 국가 전체 수출 실적으로 보면 고환율이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그러니 환율 폭등해서 나라 망한다 하는 자극적인 썸네일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에는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역발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공포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공포를 파는 사람들은 조회수를 벌지만 냉정한 분석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지금 중국과의 기술 격차, 특히 HBM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IT 업계에서 3년, 5년은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거의 영겁의 세월에 가까운 따라잡기 불가능한 물리적 시간입니다. 중국이 3년 걸려 지금의 우리 기술을 따라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이미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가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이것은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아니라 스포츠카 한국과 자전거 중국과의 경주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 스포츠카가 고장나거나 기름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과 인재 육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뼈를 갈아놓고 만든 기술 장벽. 그렇게 쉽게 무너질 모래성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이겼다 하고 샴페인만 터뜨리고 있을 때는 절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중국의 기술 탈취입니다. 인력 빼가기, 산업 스파이, 해킹, 이런 건 이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퇴직 임원들이 중국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뉴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이게 진짜 뼈아픈 문제입니다. 기술 격차가 3년, 5년 난다고 해도 핵심 설계도 하나 털리면 그 격차는 순식간에 6개월로 줄어들 수 있는 게 이 바닥 생리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들도 보안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맡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나 중국 가면 연봉 3배 준대라며 흔들리는 엔지니어 지인이 있다면 꼭 말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미국 대선과 같은 지정학적 변수입니다.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따라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확 바뀔 수 있으니까요. 만약 미국이 야, 너네 중국 공장 문 닫아 라고 더 강하게 압박하면 중국에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 텍사스와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는 겁니다.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아주 비싼 보험이지만요.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단순히 주식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쥔 전략물자다 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석유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듯 이제 반도체가 없으면 AI도 자율주행도 미사일도 아무것도 못 만드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귀한 디지털 석유를 꽉 쥐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쫄지 마라, 아직 한참 멀었다입니다. 중국이 쫓아오는 소리가 시끄럽긴 하지만 그건 그들이 숨이 차서 헥헥거리는 소리지 우리를 추월해서 내는 바람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엉덩이 무겁게 딱 붙이고 계셔도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들을 오늘 충분히 확인하셨으니까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하는 격언이 있죠. 지금처럼 중국발 공포 뉴스가 나올 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몰빵은 금물입니다. 항상 현금 비중 유지하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대한민국 반도체 파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끝내기엔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진짜 아파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메모리는 우리가 1등이지만 이쪽은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반도체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메모리는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도 1등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대만 TSMC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국 이슈와 연결되냐면
중국이 메모리는 기술 장벽 때문에 못 넘어와도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팹리스 쪽은 무섭게 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화웨이, 알리바바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쓸 칩을 직접 설계하는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레거시 파운드리, 즉 최첨단 공정 말고 구형 공정으로 칩을 만들어주는 시장에서는 중국의 SMIC가 아주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최첨단에서는 TSMC에 치이고 밑에서는 중국 SMIC가 저가 공세로 치고 올라오는 진정한 샌드위치 상황인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시원하게 못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모리는 좋은데 파운드리가 물음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아시죠?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뚫리기만 하면 삼성의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현재 메모리 기업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을 10배 정도 쳐주지만 파운드리나 팹리스 기업은 20배, 30배를 쳐주거든요. 즉,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순간 주가는 단순히 실적 상승이 아니라 재평가 리레이팅을 받으며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의 수율 문제를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GAA라는 신기술을 선점했다고 하죠. 이 기술이 제대로 터져주면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큰 손들이 TSMC만 고집할 필요 없겠는데 하고 삼성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내 폰, 내 노트북에서 바로 AI가 돌아가는 시대잖아요. 이때 필요한 저전력, 고성능 NPU, 신경망 처리 장치,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메모리와 로직을 같이 잘하는 삼성전자가 가진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이 쫓아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들은 AA 시대를 이끌어갈 초미세 공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SMIC가 7나노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건 구형 장비로 억지로 만든 거라 비용이 너무 비싸서 상업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의 싸움에서 중국은 아직 링 위에 올라오지도 못한 연습생 수준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파운드리 적자 뉴스만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건 미래의 대박을 위해 지금 수업료를 아주 비싸게 내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이라고 불리는 우리네 중소기업들입니다. 전쟁은 장군 삼성, 하이닉스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성능 좋은 총과 총알을 대주는 병사들이 튼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이를 악물고 국산화에 성공했던 그 저력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을 만들 때 필수적인 TC, 본독 같은 핵심 장비를 만드는 한국 기업들은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칩은 어떻게든 베껴본다고 쳐도 이 미세한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수백, 수천 개의 장비 생태계까지는 못 뺏깁니다. 한국은 판교에서 설계하고 기흥에서 만들고 천안에서 패키징하는 이 모든 과정이 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들이 밥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뛰어와서 바로 고칠 수 있는 이 밀집도가 바로 한국의 숨은 경쟁력입니다. 반면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장비 하나 고치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니 속도전에서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이 투자를 고려하실 때도 꼭 대형주만 고집할 게 아니라 기술력 짱짱한 낙수 효과를 받을 알짜 소부장 기업도 눈여겨보세요. 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중국의 추격 무시할 수 없나요? 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국가가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쏟아붓고 있고 14억 인구 중에 천재들을 갈아놓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낮잠을 자는 순간 토끼는 거북이에게 잡히는 게 아니라 밟혀 죽습니다. 경제학에는 붉은 여왕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제자리에 있고 싶어도 죽어라 뛰어야 한다는 뜻이죠.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가 딱 그렇습니다. 1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기록을 경신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너무 가혹한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원 하나 없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은 오직 기술뿐인걸요. 만약 한국에서 반도체가 무너진다면 상상하기 싫지만 그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가 고갈되는 것과 똑같은 재앙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업의 돈벌이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줄이자 안보라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 떨어졌다고 욕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망하라고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최전방에서 중국, 미국, 일본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덕분에 우리가 후방에서 따뜻한 밥 먹고 살고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겁먹지 말되 절대 방심하지도 말자. 중국이 저가형 범용 메모리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해 들어오는 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상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밑바닥에서 진흙탕 싸움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로 우주로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로는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방만함을 없애고 기초 체력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예방주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에 질려 던지는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믿는 투자가 승리합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놓을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들 제가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반도체 뉴스 혼자 끙끙 앓으며 공부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친구처럼 수다 떨듯이 알아가시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전사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이 물량 공세로 결국 이길 것이다. 아니다. 기술 격차로 한국이 계속 지배할 것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뜨거운 토론은 환영하지만 비난보다는 건전한 의견 교환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고 여러분의 통장을 살찌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몸이 건강해야 돈도 벌고 주식도 오래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쿠키 영상, 참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2차 전지랑 로봇 이야기도 한번 진하게 다뤄볼까 하는데 기대되시나요?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잊지 마세요. 남들보다 정보가 늦으면 돈 버는 속도도 늦어집니다. 진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 오우트로 이 음악과 함께 채널 로고 등장. 화면 자막 추천 영상.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2차 전지 긴급 점검. 화면 자막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페이드 아웃.